어느 날 파도처럼 불쑥 내게 밀려온 것은 마음 안에서 퇴적과 침식작용을 일으킨 뒤 어느 날 호련히 떠나가곤 했다. 소중한 사람이나 존재는 우리 곁을 떠날 때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소중한 무언가를 내게 남겨둔 채 떠나거나 내게서 소중한 무언가를 떼어내 가져간다. 다독이는 42번째 밤, 저는 하우찡입니다. 날이 많이 시원해졌네요. 오늘 아침 아주 오랜만에 수영을 다녀오는 길이 썰렁해서 하노이도 가을인가 싶었어요. 날이 선선해지니까 올 한 해도 이렇게 끝이 다가오는구나 싶어서 괜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 옵니다. 어릴 적에는 연말이 다가오는 게 정말 기뻤어요.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나이도 1살 더 먹고요.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연말이 다가오면 또 한 해가 갔구나, 돌아갈 수 없는 아쉬운 시간이 1년만큼 더 늘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을 이 책이 제 마음을 두드린 이유겠죠? 이기주 작가의 2년 만의 신작, 한때 소중했던 것들입니다. 이 책은 날이 선선해지면 읽으려고 꼭꼭 지금까지 기다린 책이에요. 왠지 뜨거운 여름 햇살보다는 서늘한 가을 아침과 어울리는 책 같아서요. 이 책에는 이기주 작가 스스로의 한때 소중했던 것들, 한때 소중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밀한 고백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날 곁을 머물다 떠나간 사람과의 대화, 건너방에서 건너오는 어머니의 울음소리, 휴대전화에 찍힌 누군가의 문자 메시지, 문득 떠오르는 어느 날의 공기나 분위기, 결국 그리움으로 귀결될 순간순간들. 출판사 서평의 일부입니다. 결국 그리움으로 귀결되는 순간들. 누구에게나 있는 아픈 순간이겠죠.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은 지난날 그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들이라고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행복했던 기억은 힘이 아주 세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내일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요. 공감 가는 내용이 정말 많았던 책이에요. 한국을 떠나 산 지 5개월이 다 되어 가네요. 슬슬 한국에서 지냈던 날들이 그리워지고 마음이 또 아려오다가도 이곳에서도 행복한 기억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다시 마음이 풀어집니다. 작가는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꽃이 영원히 피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한순간 짧게 스치는 것들이 오히려 더 기억에 남기 때문이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기주 작가님의 가장 큰 매력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또 누구나 겪어본 적 있는 일상을 아름다운 언어로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이렇게 큰 울림을 주는구나 하고 감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은 한때 소중했던 것들에 닿는 글로 당신의 다독임이 되려고 해요. 눈을 감고 명상하듯이 들어보세요. 이기주 작가님의 그리고 한때 소중했던 것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글을 닫으며 마음의 햇살이 어른거리지 않으면 언제나 겨울. 시옷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아름다운 단어가 많다. 사랑이 그렇고 숨결이 그렇고 숲이 그렇다. 특히 난 숲하고 발음하는 순간 숲을 걷는 상상에 잠기곤 한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숲에선 바람소리가 들린다. 거기엔 나무의 이파리와 이파리가 부대끼는 소리가 농밀하게 서려 있다.
청각은 인간의 오감 가운데 가장 먼저 완성되고 가장 마지막에 닫히는 감각이라고 한다. 인간을 가장 오래 지배하는 감각이 청각이기 때문일까? 나무로 우거진 숲길을 거닐면 귀로 스며든 소리가 눈과 코와 신체의 여러 기관을 일깨워 흔드는 기분이 든다. 어쩌면 숲은 시각과 청각과 촉각 등 오감을 총동원해서 건너가야 하는 공간인지도 모른다. 책이라는 숲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 권의 책은 수십만 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글자의 숲이다. 양팔을 휘저으며 쏜살같이 내달리기보다 고즈넉한 공원을 산책하듯 느릿하게 걸음을 옮겨야 행간과 여백에 담긴 작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글쓰기는 삶을 부대끼고 미끄러지면서 생각의 결과, 감정의 무늬를 문장으로 새기는 일이다. 밝고 따뜻한 양지만 기웃거려서는 삶의 자국을 온전히 기록할 수 없다. 서늘한 음지로 들어가 내면의 수렁거림에 귀 기울여야 한다. 때론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를 더듬어야 하고 가끔은 마주하기 싫은 상처의 문을 열어젖혀야 한다. 그래야 삶이 녹아든 문장이 여백 위에 층층이 쌓인다. 어떤 이들은 글쓰기를 가리켜 글자에 파묻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기도 한다. 생각과 감정을 쪼개고 합치는 과정에서 자칫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수도 있으니 말이다. 내 경우도 다르지 않아서 애써 고른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고 글의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갑갑하다.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을 붙잡아서 문장으로 옮기지 못하면 글 감옥에 갇힌 기분이 든다. 따라서 앞으로도 나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문장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정성껏 모아 책에 스며들게 하겠다. 독자의 응원과 당부를 잉크 삼아 바지런히 써내려 가겠다. 독자가 거닐 수 있는 숲을 만들어서 아득하게 펼쳐놓고 싶다. 비옥한 땅에는 잎이 무성한 나무를 심고 숲이 끝나는 길에는 붉은 동백꽃을 꽂아두고 사람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는 맑은 계곡물로 연못을 만들어서 연꽃을 피워 띄우고 빗방울이 연잎에 또닥또닥 떨어지는 소리가 온 숲에 울려 퍼지도록 해야겠다. 누군가는 그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맸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겨울을 견뎠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후두둑 지는 동백꽃 앞에서 시린 기억을 불러내 울음을 토해냈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덜 아팠으면 좋겠다. 책의 낱장을 넘기면서 상처의 낱장도 넘길 수 있기를, 책을 집어든 순간만큼은 슬픔을 말려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하여 당신의 눈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햇볕이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음의 햇살이 어른거리지 않으면 우린 언제나 겨울이다. 당신이 봄을 마주하고 걷기 바라며 이기주.